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 매장용 부동산의 부지 선정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장용 부동산 하면 상가, 점포를 얘기하겠죠. 자, 매장용 부동산은 상가, 점포입니다. 그래서 이 매장용 부동산의 부지 선정 단계를 우선 확인해 보면요. 자, 우선은 여기에 어떤 점포가 있겠죠. 자, 현재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의 점포가 있습니다. 자, 이 기존의 점포가 있는데 이걸 분석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 기존의 점포가 생존하기 위해서 매출액이 최소 얼마가 돼야 되느냐, 이 기존 부지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 부지를 분석을 할 때는 이 한 개의 점포가 유지되기 위한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이 한 개의 점포가 우리가 생존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지되기 위한 최소 요구치가 얼마냐? 유지되기 위한 최소 요구치. 이 최소 요구치는 순현재 가치가 0이 되는 수준을 말하는데 최소 우리가 요구치를 파악을 해야 돼요. 자, 그런 다음 최소 요구치를 파악하고 이 기존의 선포가 속해 있는 이 지역, 뭐 도시가 있겠죠. 이 도시 또는 지역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즉 기존에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점포가 목표로 하는 시장을 충족시켜주는 도시인가,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도시인가를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도시를 대상으로 도시 분석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도시 분석에서 이 할인, 현금, 우리가 수지 분석을 합니다. 이 할인 현금 수지 분석을 통해서 순 현재 가치가 0보다 크면은 이 신규 점포가 추가로 입지할 가능성이 있다 판단하고 순 현재 가치가 0보다 작으면은 어떻게 돼? 기존의 점포들이 이미 포화 상태에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도시를 분석을 하죠.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 도시를 이렇게 몇 개의 지역으로 이렇게 나누죠. 나눠서 각 이 근린 지역을 분석을 합니다. 각 근린 지역을 분석을 하는데 이 각 근린 지역에 서서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해당 업종에 대한 주민들의 지출 가능한 금액이 얼마냐 추계를 해야 돼요. 해당 업종에 대한 주민들의 지출 가능한 금액이 얼마냐 추계를 해서 이 중에서 어느 하나를 이렇게 선정을 해야 돼요. 선정하는 것을 대상 근린 지역의 선정입니다. 그럼 선정을 할 때는 우선은 이 주민들의 세 번째 단계에서 구한 주민들의 지출 가능한 금액과 첫 번째에서 구한 한 개의 점포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 요구치와의 차이, 이 차이가 가장 큰 지역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가장 큰 지역을 선정을 하겠죠. 그럼 여기서 또 어느 지점에 점포가 입지해야 되느냐? 대상 부지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대상 부지를 선정할 때는 이 최대 수익을 창출하는 부지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 대상 점포가 들어섬으로써 우리가 동일 회사의 기존 점포의 매출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상 부지를 선정을 할 때는 대상 점포가 있는 동일한 회사 내에 수익성 극대화를 고려해서 대상 부지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선정을 하게 되면은 이 선정된 대상 부지에 있어서의 가능 잠재 매상고죠. 가능 매상고, 잠재 매상고가 얼마가 될 거냐 이 추계를 해야 되는 방법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 선정된 대상 부지의 가능 매상고를 추계하는 방법은 여러분 교재에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비율법, 그리고 유추법, 그리고 중형 모형,
중령 모형, 그리고 회기 모형,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관련해서 비율법은 주관성이 가장 많이 개입되는 방법이 비율법이죠. 자, 여기 그럼 대상 점포인데, 자, 그러면은 고객이 어디에서 물건을 사러 올 거냐. 이 거래가 이렇게 가능한 지역, 이 가능 거래 지역을 획정을 해야 돼요. 획정을 해서 여러분이 요 지역에 소비자들의 지출 가능한 금액 얼마냐 추계를 해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1인당 소득 수준을 어떻게 돼요? 인구 센서스 자료를 가지고 추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점포에서 취급하는 품목들에 대한 주민들의 지출 가능한 금액이 가구당 가처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가 구해서 그 지역의 인구수를 곱하면은 뭐를 구한다? 이 대상 점포에 우리는 가능 매상고를 추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구하는 게 비율법인데, 비율법은 그 하나하나의 과정에서 이 주관성이 가장 많이 개입되는 방법입니다. 그럼 유추법은 이 대상 점포를 가지고 이 지역을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이 대상 점포가 속해 있는 동일 회사의 유사 점포를 가지고 이 지역의 시장과 고객을 분석해서 대상 점포의 가능 매상고를 구하는 방법을 유추법이라고 하죠. 유추법 또는 유사 점포법 또는 유비법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데이비드 허프 박사죠. 이 데이비드 허프 박사는 이 중력 모형을 적용하죠. 뉴턴의 만류 인력의 법칙을 우리가 응용을 합니다. 그래서 중력 모형을 적용하는데, 자, 같은 동일한 지역 사회 내에, 같은 지역 사회 내에 다수의 경쟁 점포가 존재하고 있을 때 우리는 각 개별 점포에 있어서의 이론적 매상고, 각 개별 점포에 있어서의 이론적 매상고를 결정해 주죠. 이론적 매상고를 결정을 해 줍니다. 자, 문제는 이론적 매상고를 결정해 주는데 각 점포에 있어서의 이론적 매상고, 각 점포의 이론적 매상고와 실제 매상고는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조정을 해줘야죠. 뭐를 통해서? 수정, 이미지 개수를 통해서 이 차이를 조정을 해주죠. 이 조정을 해줌으로써 우리는 이론적 매상고를 결정해주는 모형이 바로 중력 모형입니다. 허프 박사의 중력 모형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두 물체 간의 인력의 크기는 질량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만류 인력의 법칙을 응용한 겁니다. 자, 회기 모형은 회기 분석법이죠. 자, y=는 a 플러스 b1, x1, b2, x2 이렇게 가죠. 이 다중 회기 분석 모형인데 이때 우리는 대상 점포, 자, 경쟁 점포가 아닙니다. 경쟁 점포가 아니라 대상 점포에 가능 매상고 얼마냐 이걸 추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무슨 변수? 종속 변수, 영향을 받는 종속 변수를 의미하겠죠. 종속 변수. 자, 그러면은 영향을 주는 요 x1, x2, xn 이게 바로 뭐가 되죠? 우리는 독립 변수. 대상 점포에 가능 매상고에 영향을 주는 독립 변수로서 어떻게 돼요? 소득 수준이라든지 우리가 인구라든지 또는 경쟁 점포의 수, 경쟁 점포의 수 또는 경쟁 점포의 매장 규모라든지 접근성, 우리는 또 매장 이미지 등 여러 개 있죠. 이렇게 여러 개의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를 회귀 분석을 통계적 기법인 회귀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대상 점포의 가능매 상고를 추계하는 방법이 바로 회귀 모형이 되겠죠. 자, 회귀 모형에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 자, 우선 요 전체를 한번 12회 시험에 출제했고, 비율법 15회 시험에, 회귀 모형은 22회 시험에 출제를 또 한 내용이죠. 그래서 확인 한번 용어 정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